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6탄이네. 재산세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재산세도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에 따라서 재산세도 중과가 됩니다. 다주택자들은요, 재산세도 중과가 되더라고요.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재산세는 큰 이유사항이 없어요. 자, 재산세의 요약표를 간략하게 보시면, 과세 대상이에요.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그 부속 토지, 자,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빌라라고 하죠. 일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세 대상이에요. 자, 납부 대상을 볼게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 거래를 할 때 만약에 이제 상반기 했어요. 1월 1일 날 했는데 잔금은 언제까지 치러야 된다? 잔금은 5월 30일이나 25일 날 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 2월 1일 명의로 되는 사람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세 대상 금액은 어떻게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재산세를 추정하면 60%만 본다는 거죠. 만약에 10억이면 6억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율을 한번 볼게요. 재산세 세율을 보면 과표 구간이 0.6억 이하, 그 다음에 쭉 있죠. 3억 초과부터 5.4억 이하 이렇게 있고 5.4억 초과 또 있죠. 그래서 표준 세율은 0.1, 0.15, 0.25, 0.4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례 세율은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는 그 특례 세율이 있죠. 0.05. 1주택은 다주택보다 이거는 지금 다주택자예요. 공시가 9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표준 세율이 0.6억 6천만 원 이하면 0.1이잖아요. 근데 1주택은요 0.5예요. 0.05. 엄청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하고 일반적인 분하고는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0.6억에서 1.5억까지는 0.15예요. 다주택자들은요. 근데 1주택자는 0.1이에요. 많이 절감되는 겁니다.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억 초과 보니까 다주택이 0.4야. 근데 1주택은요 0.35네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다주택자하고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건 틀린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표에. 자, 세 부담 상한은요. 공시가격이에요. 세 부담 상한율이 뭐냐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개인 소유의 3억 이하는 105%, 그 다음에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법인 소유는 150%를 더 이상 그 세율을 추가로 매길 수가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납부 기간은요.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분이 있죠. 건물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나와요. 상반기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나오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토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산해서 2분의 1 이렇게 냅니다. 2분의 1. 반반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관할 시군구에서 납부하게끔 됐죠. 만약에 주택이 없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토지 같은 경우는 상반기 안 나오고 하반기에 나옵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주택만 가지고 있어. 토지는 내 소유가 아니야. 그러면요 상반기에 나오고요.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에요.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고시지역 내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세액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 0.14%에서 세율을 적용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상당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 차원에서 시설세가 있어요. 이거는 소방사무소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이건 뭐 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요 세율.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율은 다르다. 요 내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재산세. 이거는 자동 계산이기 때문에 화면만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상반기 때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나고 주택은 2분의 1 해가지고 7월 10일부터 7월 30일, 또 다음에 9월 10일부터 9월 30일. 토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게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재산세율인데 재산세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에요. 60%죠. 토지하고 건축물은요 70%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시가표준의 공정가액이에요. 만약에 주택이라면 실거래 가격이 아니에요. 국가가 책정하는 시가표준의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정시장가액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데 2023년도 재산세에 책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발표가 됐어요. 언제냐면 2023년도 11월 21일 날 발표됐네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어요. 24년 공시가격 올해와 동일한 23년과 동일한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세는 24년도 재산세는 어떻다? 23년도와 동일하게 재산세가 나온다. 재산이 증가되지 않았다면 뭐 주택을 더 샀거나 토지를 더 사지 않았다면 23년도나 24년도나 재산세는 대동소이하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한 발표 내용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이제 사례인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적용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재산세 계산 예예요.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국가가 발표한 그 자료 매매 실거래가가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 아닙니다. 6,400만에 공정시장가액 60% 그러면 3,840만 원이네. 자,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는 얼마죠? 0.1%예요. 0.1%. 그래서 38,400원이 재산세 내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6탄 해가지고 재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재산세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서 재산세가 고지되니까 그대로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재산세 고지서 받은 대로 자동 납부를 하시면 되고 또 핸드폰으로 가상 계좌번호 나와 있으니까 납부를 하셔도 되고요. 6탄 재산세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